안녕하세요. 김우성 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매일의 지겨운 반복이 건강과 인생을 결정합니다. 건강 지식 얘기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뭐 인생 얘기를 하냐, 인생 조언을 하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황당해 하실 시청자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인생의 조언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겪었던 그런 이제 경험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 보면서 어떤 반복적으로 느꼈던 점들, 그 제 인생에 좀 많은 영향을 줬던 이 나폴레온 힐이란 분의 철학을 같이 엮어서 좀 이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이 나폴레온 힐이 어떤 분인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개발의 원조입니다. 원조. 뭐 자기 개발학은 굉장히 뭐 책도 많이 나오고 인기 있는 장르죠. 예전에 한 십수년 전에 뭐 시크릿이라는 책도 많이 유행하고 뭐 그랬었고, 지금도 자기 개발학 쪽으로 굉장히 많은 서적들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자기 개발학의 이분이 이제 시조예요. 시조. 1883년생인가 뭐 그렇습니다. 1970년대 돌아가셨고, 사실 대부분의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학, 자기 개발학의 이런 대부분 내용들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 크게 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젊은 시절 기자였을 때 앤드류 카네기, 이제 미국의 철강왕, 당시에 이제 미국 최고의 부자였죠. 이분은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뭐 젊은 이 나폴레온 힐을 좀 좋게 봤는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 당대에 잘 나가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계속해서 당신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어떤 원리를 찾아봐라, 성공의 법칙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20년 동안 500명 정도의 당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한 내용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법칙대로 움직이는가, 그 원리들. 그때는 뭐 자기 개발학 같은 게 거의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여러 권 펴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기 성공학의 원조고, 이 비공식적으로 당대 대통령이었던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분은 이제 항상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이제 위대한 대통령 꼽으라면 항상 베스트 3 안에 드는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의 이제 승리로 이끈 분이기도 하고요. 뭐 비공식적인 고문이었다고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든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반복하는 행동, 반복과 행동,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이 원칙은 뭐 비단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을 다스리고 건강을 회복, 유지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가르침을 저는 제 자신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제가 20년째 보고 있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어떤 패턴에서도 그거를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경험했던 바를 오늘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제 철학을 바탕으로. 여담입니다.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정말 인생에 괴로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제가 예상도 못하게 갑자기 찾아온 거라 그 당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찌어찌 뭐 그러니까 상황이 해결되긴 했는데, 그때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 트라우마를 한번 받으니까 굉장히 사람도 위축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든 생활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이분의 이제 책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자기계발서인데 그걸 보고 뭐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했던 거는 반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언, 나에 대한 이런 걸 5분 정도 하고 매일 반복을 했죠.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한 3, 40분씩 계속 뛰었어요. 예.
계속 뛰는 행동을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제가 했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명상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제가 확언을 하고 계속 이게 뛰고 하니까 어느 순간 제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가 점점점 극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반복이라는 게, 매일 반복한다는 게, 행동을 반복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때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같은 거를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느낍니다. 네,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이제 성공을 위해서 이제 3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어떤 행동이나 확언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잠재의식을 재설계하라는 거고, 세 번째, 멈추지 않고 계속 하라는 겁니다. 불굴의 끈기. 이거를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자, 우리 뇌는요, 뭔가 명확한 목표, 눈을 감고 그려볼 수 있는 명확한 목표 어떤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뇌가 그 잠재의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 됐든 혹은 건강이 됐든 일단은 명확한 목표, 내가 머리에서 그려볼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한 목표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자궁에 혹이 있는 환자분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막연히 이 혹 때문에 안 아팠으면 좋겠다. 요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자궁에 혹이 작아지거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생리혈색이 맑아지고 생리통이 없어진 3개월 뒤에 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명확하게 뇌 머리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호르몬 분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일단 명확한 목표를 정하시고요.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에 그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시점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의 어떤 건강 상태를 목표로 삼고,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확언일 수도 있고 뭐 운동이 됐든 시기가 됐든 수면이 됐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라는 겁니다. 지겹도록 반복을 하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내 이제 잠재의식이 각인이 되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겨운 생활 리듬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러한 반복이 이제 호르몬의 리듬을 만들고 세포에 새로운 재생 지침서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요거예요. 지치지 마라. 자, 성공과 실패의 유일한 차이는 포기 여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포기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몇 달 해봤어요. 몇 달 했는데 뭐 다시 초음파 봤더니 똑같아요. 실망되죠, 당연히. 고지혈증을 목표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또 수치가 그대로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힘이 빠지고 내가 왜 이걸 했을까?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흔들리죠. 이때 흔들리지 말고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해라. 끈기게 견뎌내라. 불굴의 끈기. 요거를 2번을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3단계, 건강의 3단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겨운 반복이 만드는 내 몸의 정체성. 자, 나폴레옹 힐은 반복이 잠재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다. 그러니까는 이 잠재의식이란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매일 반복하는, 지겹도록 반복하는 행동의 반복들이 잠재의식의 치유 모드를 입력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 반복하는 행동을 해야 내 잠재의식이 건강 모드로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건강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몸 상태가요, 어쩌다 생긴 우연이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뭘 먹고 언제 자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누적된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환자분들 그러거든요. 선생님 요즘에 원장님 너무 피곤하다고, 이렇게 잠을 많이 자고 하는데도 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아마 몇 달 동안 안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잠도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잠도 늦게 자고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기해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어제 못 자서 꼭 피곤한 게 아니라 이런 몇 달 동안의 변화가 이제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됐을 때 누적이 돼서 오늘 내가 피로감을 느끼거나 뭔가 몸이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매 순간 새로 재생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계속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는 죽고 새로 만들어지고 죽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일상의 반복은 병들지 않는 건강한 세포 재생의 밑바탕입니다. 반복. 왜 제가 이렇게 반복이란 말을 강조하냐면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걸 못해요. 초반은 잘합니다. 초반은 몇 달은 잘해요. 아니, 며칠은 잘해요. 며칠, 몇 주는 잘하는데, 보면은 이제 제가 환자분들을 일단 치료를 하면 뭐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오랫동안 치료를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는데, 이게 좀 부족한 분들은 뭐 2주면 지치고요. 뭐 한 달이면 지치신 분들도 있고, 뭐 3개월 되면 또 지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지겹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특히 또 증상이 좀 좋아지면은 또 금방 지겹다고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시려고 해요. 예전 생활 습관으로. 하지만 반복이 중요하다. 지겨운 반복. 이 반복이 계속했을 때 어느 순간 내 잠재의식이 세팅이 새로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야 비로소 내 건강을 쭉 유지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여성분들은요. 제가 여성분들의 생식기관, 그러니까 유방, 난소, 자궁, 질 이런 생식기관들은요.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 여성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으로 이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들보다 이제 물론 남성도 호르몬이 중요하지만 여성분들은 또 생식의 과정을 일생에 이제 한 달 매달 생리를 하고 또 일생에 봤을 때는 가임기 기간이 있고 또 생리를 처음 초경을 하고 가임기 기간이 있고 또 완경이 되잖아요. 갱년기라는 과정. 남성들과 다르게 이 성 호르몬의 어떤 리듬을 따라서 리듬을 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이 호르몬이 얼마나 리듬을 타고 건강한 리듬을 타고 반복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호르몬이라는 게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수도꼭지처럼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리듬을 타고 분비돼요. 하루 중에도 그렇고 한 달 동안도 그렇고 평생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4시간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뿐만 아니라 인슐린, 코르티졸, 멜라토닌 이런 온갖 생식에 관련되는 호르몬들이 톱니바퀴처럼 건강한 리듬을 타고 이렇게 가야 여성 건강이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호르몬 리듬이 건강하게 반복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활이 건강하게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매일 하는 행동들, 생활 습관 이런 게 리듬을 타고 계속 반복이 되어야 이 호르몬 또한 리듬을 타고 건강하게 반복이 된다. 매일의 사소한 습관들이 호르몬이 분비될 정확한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호르몬 리듬이 건강하게 반복되려면은 생활 습관의 어떤 행동들의 반복도 지겹도록 반복이 돼야 돼요. 건강하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 가지가 있다고. 식단, 식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수면, 자는 거, 그리고 운동. 식단, 수면, 운동이죠. 요거를 건강하게 계속 반복을 해야 잠재의식이 건강하게 바뀌고 호르몬의 리듬이 건강하게 바뀝니다. 네, 결국 질병을 내가 극복하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 지겨운 하다 보면 굉장히 지겹습니다. 네, 어느 순간 지겨워요. 근데 지겹더라도 이거를 내 잠재의식에 각인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한다. 이게 건강의 핵심이에요. 식단부터 볼게요. 식이. 네, 건강한 식습관의 반복. 요거는 인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렙틴이란 게 이제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불리 먹었을 때 그만 먹어 하는 이제 포만감을 주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보통 호르몬이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렙틴이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시상하부에서 GnRH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서 이게 생리를 시작하게 하는 첫 번째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이 렙틴도 리듬을 타고 규칙적으로 분비가 될 것이고 규칙적으로 시상하부에 영향을 자극을 해야 이 GnRH라는 호르몬도 규칙적으로 리듬을 타면서 생리도 규칙적으로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생리도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성 무월경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이제 식사량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식이장애로 생기는 무월경 상태가 있거든요. 이걸 시상하부성 무월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식사를 잘 안 하시다 보니까 렙틴이 잘 안 나와요. 렙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얘가 시상하부 자극을 못 해가지고 이 GnRH가 분비가 끊겨버리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무월경 질환인데, 어떤 식사의 불규칙함, 이런 것들이 생리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이 잘 되고 생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규칙성을 갖춰줘야 돼요. 혈당 스파이크 위험성,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죠.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당분의 과도한 섭취 반복은 인슐린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며, 이제 인슐린의 급격하게 이제 변하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면은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자궁과 난소에, 어차피 여기에도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게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자궁과 난소의 염증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되게 음식 주의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몸이 좀 좋아지니까, 예전에 제가 자궁내막증 환자 치료하던 분들이 되게 또 좋아지니까 몸이 뭔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안 좋은 음식 드시다가 그렇게 이제 힘드니까 이제 좋은 음식만 드셨어요. 그러다가 좀 좋아지니까 방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라면을 2개 끓여 드시고 좀 출출해가지고 또 그 빵 드시고 했대요. 바로 악화됐습니다. 생리통이. 그런 것처럼 당연히 지겹습니다. 계속 좋은 음식만 드시고 이런 게 지겹고, 또 그 야식도 하고 싶고 밤에 뭐 치킨도 드시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이 어떤 건강한 식습관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 이 지겨움을 이겨내고 반복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렙틴의 건강한 흐름, 인슐린의 건강한 흐름, 계속 하려고 하면 반복을 해야 한다. 매일 같은 시간 균형 잡힌 영양소를 채워주는 지겨운 식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렙틴 리듬을 유지하고 자궁의 염증을 줄이고 생리 주기를 정성합니다. 이런 건강한 식습관, 정말 지겹지만 그래도 반복되는 게 내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면, 건강한 수면의 반복.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거는 그냥 뇌가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내 몸의 이제 세포 단위에서, 그리고 전신적으로도 해독작용과 수리가 일어나요. 잠을 잘 때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뇌에서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호르몬들이 분비가 잘 되는데, 멜라토닌이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난소 조직의 노화를 막아요. 그래서 건강한 낭자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또 성장 호르몬, 잠을 잘 때 11시, 새벽 3시에 잘 나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어렸을 때는 성장을 하게 하지만 이게 성장이 끝나고 나면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노화를 막느냐? 잠을 자는 동안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 가지고 이 성장 호르몬이 몸에 수리를 해줘요. 잠을 자는 동안 재생을 시켜줍니다. 피부도 탱탱하게 해주고, 뭔가 고장난 곳이 있으면 수리를 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매일 밤에,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일찍 자는 게 중요하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 반복은 자궁염증 수치를 낮추고 난소를 젊게 유지하며 피부 노화도 늦춰줍니다. 이제 지겨운 숙면의 반복이 최고의 미용이자 치료입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또 주말 되면 늦게 자고 싶잖아요. 뭐 안 하던 것도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도 하고 싶고, 아니면 늦게까지 뭐 영화도 보고 싶고, 뭐 술도 한잔 하고 싶고. 그런데 요걸 좀 이겨내고 일찍 주무시고 푹 주무시고, 충분히 하루에 7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요렇게 잘 하셔야 이런 반복이 또 나의 건강이란 정체성을 세팅한다. 이 내용이고요.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도 이 코르티졸이나 마이오카인이란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매일 30분 정도 운동을 반복해주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를
최적화합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코르티솔은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꼭 필요한 호르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매일 30분 정도 운동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이 코르티솔이 적절한 순간에 적절히 반복이 되도록 수치를 최적화해서 이제 치유와 재생 모드로 전환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분비가 돼요. 이 마이오카인은 혈관을 청소하고 전신염증을 억제합니다. 네, 그래서 갱년기 대사 증후군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기도 하죠. 이게 좀 운동도 매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환자분들에게 운동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자꾸 이제 핑계가 생기거든요. 아, 오늘은 뭐 미세먼지 안 더운데 좀 오늘은 쉴까? 아, 오늘은 좀 피곤한데 좀 쉬자. 이게 자꾸 자기 핑계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핑계를 매일 이겨내고 지겹게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좋아집니다. 매일 하시는 운동도 코르티졸 조절, 마이오카인 이런 호르몬을 통해서 건강한 리듬으로 잠재의식의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20년 동안 여성 질환을 계속 이제 진료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치료 기간 동안 건강한 식단, 건강한 수면, 건강한 운동 이걸 매일 지겹지만 잘 반복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되게 예후가 좋아요. 치료가 끝나고도 그거를 이제 잘 지켜내시죠. 이런 분들은 볼 일이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거죠. 나중에 뭐 본인 가족을 데리고 오시긴 해요. 가끔 뭐 따님 데리고 오시나 어머니 모시고 오긴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 때 굉장히 이걸 잘 하셔가지고 치료가 잘 끝났던 분들은 본인 질환으로는 별로 같이 볼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를 하실 때는 어떻게 좋아졌는데 치료가 끝나고 나서 치료할 때부터 치료 중에도 조금 이런 걸 잘 못하셨다거나 억지로 그러니까 약발로 끌고 갔다거나 혹은 이제 치료가 끝나니까 좋아지니까 이제 뭔가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 생활로 돌아가시는 충분한 행동의 반복이 안 돼가지고 정체성, 그 잠재의식까지 완전히 각인이 안 되신 분들은 치료가 끝나면 다시 예전의 어떤 생활 스타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과 의료 행위만 의지하고 일상의 반복에 실패한 분들은 잠시 호전돼서 다시 악화돼서 한의원에 다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시 오시면 저도 좀 씁쓸하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다시 오신 분들은 또 첫 번째만큼 또 치료가 또 더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치료는 마중물일 뿐이고요. 진짜 치료는 당신의 지겨운 반복이 완성합니다.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진짜 치료는 이 지겨운 반복을 이겨내고 계속 내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지겨움을 이기는 나폴레온 힐의 원칙. 그저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거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환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개선된 목표일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내가 눈을 감고 머리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하시고 매일 아침에 요 목표를 이제 되뇌이세요. 네, 얘기를 하세요. 내 귀에 들리게.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귀도 들을 수 있게 직접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겠다. 요거를 다짐을 하십시오. 아침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세상의 공해에 흔들리지 않고 눈을 뜬 순간 뭐 앉아서 하셔도 됐고 누운 상태로 하셔도 좋아요. 오래 해봤자 2,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이런 걸 하거든요. 이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제가 하고 있는데 건강에다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건강해질 것을 선택한다. 나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건강해질 걸 선택하는데 이제 건강해지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쁜 음식을 먹지 않고 30분 운동을 반드시 할 것이며 11시에 잠이 들 것이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대가로 나는 3달 후 이 질염이 됐든 뭐 근종이 됐든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증상에 고통받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자기 스스로에게 확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확언을 한 대로 하세요. 네, 진짜 운동 11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 주무시고 건강 음식 드시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한 호르몬 리듬을 찾아주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치지 않기.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지치고 포기합니다만 꾹 참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연히 일상이 되고 더 이상 지겹지 않을 때 목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뭐 지겹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지겨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통 3개월 정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뇌가 이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뇌가 세팅이 돼요. 요거를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반복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당신의 반복이 당신의 건강과 인생입니다. 지겨운 반복이 쌓여서 호르몬의 기적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치료는 제가 도와줄 수 있고 치료의 이제 마중물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완치되려면은 여러분의 매일의 지겨운 반복이 치료를 완성합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